예, 이 주제는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한 우회도로입니다. 승용차 2대가 나란히 달리다가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일명 할치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해 운전자가 항의를 하자 빨간 모자를 쓴 카니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고요. 생수병을 던지고 이렇게 휴대전화까지 뺐습니다.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휴대전화를 던지고 생수를 던진 것 말고도 폭행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칼치기를 해서 이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표시를 했고 운전자가 그런데 마침 아마 신호가 바뀌면서 차량들이 다 정체하게 됐던 모양입니다. 정체를 하니까 그때 옆에 나란히 가서 항의를 하니까 바로 곧장 차에 내려서 들고 있던 생수병을 던지면서 주먹으로 폭행을 한 바람에 지금 2주가량 얼굴하고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모습을 촬영하는 아내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아까 마지막 장면에 무언가를 집어던지는 장면은 바닥에 휴대전화를 굉장히 강하게 던진 다음에 그걸 들어서 멀리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찾는 데마다 3시간 가량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뒤에 아이도 타고 있으니까 온 가족이 폭행당한 셈이잖아요. 근데 최인영 교수님. 예. 지금 아내는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상담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그렇습니다. 불안감, 우울감, 수면장애, 끔찍한 장면의 반복적인 회상 이런 증상이라고 진단서에 나왔어요. 그래서 약물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개월 동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문제는 5살, 8살 두 명의 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이 5살, 8살 아이가 아빠가 맞는 모습을 현장에서 본 거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가 소리도 안 나왔으면 소리 보면요 막 소리 지르고 아이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 불안해하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가 돼 있어요. 저 장면에. 이걸 보면 아이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저거는 그냥 그 남편만 때렸지만 저 폭행한 사람 온 가족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와 피해를 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영상을 받아서 이 사건을 알린 변호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첫째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폭행을 당했고 나도 힘들고 그리고 가족들의 트라우마가 심하다. 이게 제일 이제 가슴 아파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찰이 이 사고를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는 것에 더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화면 같이 보시면 이 가해자의 차 뒷면에도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 가해자도 부모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게다가 마지막에 이제 지금 영상에는 안 보였지만 이 가해 남성이 차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여성이 끌고 가서 이제 말리면서 차에 태우거든요. 그러면 남성과 여성, 젊은 남성, 여성이니까 아이가 충분히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아이를 태운 차 안에서 다른 부모를 폭행을 했다는 거에서 그게 더 충격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 같이 들어보실까요? 피해자가 김포 거주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8월 말에 와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상황이고 간단히 피해 진술 수사를 써서 메일로 보내달라 해서 담당자가 지금 메일 받아서 가해자는 지금 폭행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돼가서 지금 조사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블랙박스 찍은 거 다 시행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사건을 알린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을 단순 상해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가중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상해죄가 아닙니다. 우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에 보면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협박했을 때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 그리고 사람이 다쳤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어요. 사실 이 얘기는 인터넷부터 화제가 먼저 돼서 국민청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보복운전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는 의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주 동부경찰서에서는 일단은 폭행하고 재물손괴, 그러니까 폭행은 남편이 맞은 부분인 건데 한 2주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해까지는 안 갔다고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의 휴대전화를 버린 부분,
바닥에 부서뜨린 부분을 재물 손괴로 봤는데 문제는 이제 폭행은 그냥 피해자와 합의만 하게 되면 가해자가 처벌 자체를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종류의 그 교통과 관련한 보복운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응징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서 청원에도 뭐 특수폭행 이제 위험한 물건인 물병을 가지고 사람을 폭행했다는 것이고 아니면 좀 전에 이제 한문철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아예 교통과 관련한 특별법인 특가법을 적용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면 저와 같이 보실까요? 구정차장. 네. 참, 왜 국민청원에 또 등장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관련해서 네. 이 해당 경찰서가 고유정 수사를 했던 제주 동부경찰서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 없는지 국민청원에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 문구가 참 이게 가슴을 때리는데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국민들의 그 안전, 이 재산과 이 생명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 경찰과 이런 수사기관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경찰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유정 사건도 초동 수사가 잘못돼서 여전히 그 시신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난의 직면에 있는데 이게 뭐 단순 폭행이라고 경찰은 되게 쉽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일가족의 이 폭행을 당한 그 남편이나 그 가족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라면 빠르게 수사를 해서 처벌을 했다라면 이런 청원이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이 경찰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뭐랄까요 사명감을 좀 더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계기고 저희 이제 교통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부터도 들어서요. 이런 난폭, 보복운전 참 비일비재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좌측에서 갑자기 끼어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저렇게 해서 어쨌든 난폭운전, 칼치기 저런 부분들이 지금 뭐 인터넷상에 찾아봐도 엄청나게 비일비재한 사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정리를 해볼게요. 이 사건을 좀 계기로 뭔가 좀 바뀌는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미 좀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지금 이것도 뒷차량의 블랙박스에서 그래서 안에 휴대전화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도로교통법도 보복운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개정을 한 이유가 이제는 과거처럼 이렇게 CCTV를 다른 사람과 뭐 증인을 이런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 디지털 증거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절대 저런 식의 보복운전이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칼치기 향이 돌아온 건 주먹,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